대법원 2019년 7월 25일 선고 2019-212945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추심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적극. 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채권의 이행 소송이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른 당사자 적격의 상실로 각하되었으나 이행 소송 계속 중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당사자 적격을 취득한 추심 채권자가 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추심 채권자의 추심 소송에서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적극.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집행채권이 압류로 시효 중단되는 것은 민법 168조 2호의 압류인데 자체는 압류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됩니다. 한편 집행채권이 아니라 피압류채권의 압류에 의해서 시효 중단이 생기는지는 지금 별도 문제입니다. 피압류채권의 시효 중단은 압류로서 피압류채권의 시효 중단은 지금 별개의 또 다른 문제이고 판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효 중단 그 자체의 채무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뿐입니다. 피압류채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그 자체가 지금 압류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는 압류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지금 사안은 대상 판결의 사안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자신의 채권을 청구했던 게 추후에 집행채권자 즉 그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시효 중단이 어떻게 되는지 즉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인 겁니다. 채무자가 재판상 청구 제3채무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 용어 일단 주의하세요. 갑을 채권자, 을을 채무자,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하는 이런 갑을병 관계에서 자주 나오는 이 그림입니다. 본 케이스에서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었던 사안인데 이때 용어는 갑이 자신의 채무자 을에게 갖고 있는 채권을 집행채권이라고 하고 그 집행채권을 전제로 을의 병에 대한 채권, 이게 이제 채권에 대한 집행이 되는 거죠. 이게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피압류채권이라고 합니다. 추심명령이 피압류채권에 지금 내려져 있는 거죠. 집행채권, 피압류채권,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 용어에 익숙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대상 판결의 사례에서는 채무자, 중간에 있는 채무자가 을로 표현되지 않고 병으로 표현됐고 갑은 원고로 나오고 있고 병은 피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2차 후행소송의 추심해소에 있어서 갑이 원고, 병이 피고고 선행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병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일반적인 갑을병 관계와 대상 판결에서의 요 원고, 피고, 채무자의 관계를 바꿔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청구를 했는데, 즉 소를 제기했는데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이 채무자의 채권자, 즉
추심채권자에게 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소재기 재판상 청구한 것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지. 왜 이런 상황이 나왔냐면 추심채권자가 추심 명령을 근거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소를 냈는데 대상 판결의 사안에서 추심에서는 이제 3년의 시효가 지나가지고 제기된 거기 때문에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됐다라고 항변을 한 겁니다. 그 이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낸 소송이 이 추심명령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니까 그래서 채무자가 냈던 그 선행소송이 항소심 단계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압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해서 피고는 병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있고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행소송에서의 시효 중단이, 즉 병이 자신의 채무자에게, 즉 피고에게 냈던 선행소송이 청구로 시효 중단이 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화해 권고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확인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시효 중단이 되는지가 문제돼서 후행의 추심채권자의 추심해소에서 피고, 제3채무자 피고로부터 소멸시효 항변이 있었고 다시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했던 사안입니다. 선행의 채무자 사안에서는 병이 피고에게 냈던 소송이 당사자 적격이 없음이 확인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효가 후행소송에 미치게 된다면, 즉 병의, 채무자 병의 선행소송이 추심 명령을 받은 후행의 원고에게 미치게 된다면 시효가 애초에 병이 냈던 청구와 관련해서 중단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쟁점인데 1심에서는 이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과 원고의 그에 대한 시효 중단의 재항변이 있은 상황에서 원고의 시효 중단의 재항변이 배척돼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는데 대상 판결의 원심은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봐서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원심의 논거는 채무자 병의 소재기 이후에 추심명령을 받은 후행소송의 원고는 승계인이므로 채무자 병의 소재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후행소송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도 유지된다고, 승계인으로 시효 중단의 민법 169조를 보면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라고 하는 규정에 있어서 지금 추심 채권자를 채무자 병의 승계인으로 봐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있다 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원심의 판단이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즉 승계인으로 아까 보았다는 그러한 내용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의 후행소송에서도 유지돼서, 즉
소송이 민법 170조를 보면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지만 그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한다면 시효는 최초에, 즉 이 사안에서는 채무자 병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후행의 추심채권자의 소송이 화해공고 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6월 내에 추심채권자에 의한 후행소송이 있었으므로 결국 채무자 병이 피고를 상대로 한 선행사건 소를 제기한, 즉 재판상 청구를 한 2014년 2월 26일경 중단된 것이 이제 위 화해공고 결정이 확정되었고 중단됐던 게 소의 각하 등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됐던 것이 효력이 없게 되지만 다시 위 화해공고 결정으로부터 후행소송이 6개월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170조 2항 6월 내에 재판상 청구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 선행 채무자 병의 소송이 중단됐던 게 추심채권자에게 유지돼서 애초에 채무자 병이 소송을 냈던 그 재판상 청구로 인한 중단이 유지되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추심채권자한테 후행소송에 있어서 유지된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원심의 승계인으로 논거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채무자 병의 채권이 추심채권자인 지금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이나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의 승계인은 적절한 이유설시가 아니라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